안녕하세요, 원투어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인솔 다녀왔던 것들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처음 인솔을 한 거는 제가 여행업계에 들어온 지 한 2년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대학생 한 학부 신입생들이 당해, 항주, 소주를 가는 일정이었고 인원은 약 200명 정도. 그래서 이제 버스가 한 4대 정도 움직이니까 혼자서 인솔을 간 건 아니고 저를 포함해서 총 5명이 갔었어요. 인솔자 자격증을 제가 이제 학교 졸업 전에 인솔자 자격증 과정에서 이제 취득을 하면서 배운 게 다라서 인솔 처음이었죠. 그래서 인솔자 5명 중에 한 분이 총괄을 하시는 과장님이었고 나머지는 각 버스 한 대씩 담당해서 인솔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게 다였잖아요. 근데 그래서 과장님께서 인솔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인솔자의 기본만 해도 인솔자는 욕을 먹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배웠던 것들에서 얘기를 쭉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현지에서 가이드 관리는 총괄 과장님께서 다 해주셨고 그리고 나머지 인솔자들이 거의 대부분 2, 3년 차 하시는 다 사원급 사람들이었어요. 가이드들은 과장님이 이제 총괄을 하시다 보니까 다들 눈치를 보면서 기본을 하는 가이드들이었어요. 처음 인솔을 가놓으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고 진짜 생각나는 거는 정말 힘들었다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다음 갔던 거는 다음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에서 일을 하면서 노인복지관 분들을 모시고 싱가포르 빈탄을 갔었어요. 이때는 노인복지관 분들이 물론 투어도 있었죠. 투어도 있었는데 투어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때 싱가포르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한 2군데 정도 들려서 거기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현지 담당하시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설명도 해주시고 복지관 관장님께서도 가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갖고 간 선물도 전달을 하고 이런저런 행사들을 하고 그리고 관광도 하고 이때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처음부터 견적 문의 전화부터 견적 산출부터 해가지고 인원 관리부터 예약이 필요한 것들 모든 걸 제가 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출장을 가게 된 거죠, 인솔을.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빈탄에서 가이드가 욕심을 내가지고 옵션을 막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마사지 하나 정도는 손님들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물론 굉장히 피곤한 일정이다 보니까 마사지를 좀 했으면 하는 상황에서 제가 가이드한테 그 제안을 했어요. 인솔자가 나오게 되면은 옵션이나 쇼핑을 하면은 일정 금액을 받습니다, 커미션을. 그래서 손님들한테 이거 이 정도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손님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손님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죠. 일단 가이드한테 여기서 내 커미션을 빼고 손님들한테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협상이 잘 됐어요. 손님들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정도였고 전체 다 하다 보니까 이제 금액적인 부분도 좀 30불이라 하면 한 25불 정도까지 이렇게 다운을 시켜가지고 손님들하고 했어요. 거기서 제일 큰 소득은 뭐냐면은 그때 같이 여행을 갔던 과장님이었죠. 복지관 과장님께서 인연이 돼가지고 형님 동생 하면서 지금도 연락을 하고 지냅니다. 한 10년 정도 지났네요. 근데도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생각나는 게 마닐라. 필리핀 마닐라로 갔는데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전우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있는 지역 자체가 이제 해군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진해예요. 저는 지금 창원에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진해에 있는 여행사에서 그분들이 이제 해군을 이미 전역 뭐라 해야 되죠? 퇴역을 하신 분들이죠. 그런 어르신들이 부부 동반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그냥 이제 혼자 가신 분도 계시고 그분들을 모시고 갔는데 요때는 손님들이 원래는 꽤 오래된 시간이다 보니 그때 당시에 노팀 노옵션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인데 그때는 노팀 노옵션으로 요때는 제가 이제 남 밑에 그러니까 직원으로 있을 때니까 그때 사장님께서 노옵션으로 해서 거의 옵션을 더 이상 가이드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만들다 보니까 가이드 마찰 없이 그냥 지냈고 손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근데 마닐라 일정 자체가 조금 느긋하게 가는 일정이에요. 마닐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닐라가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요? 차량 트래픽이 너무 심해요.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 아니면 두 개를 봐요. 가는데 왕복 걸리는 시간이 뭐 기본 3시간에서 많게는 6시간까지 걸리다 보니까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군데 정도 보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관광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인솔을 했었어요. 그때 되게 건강하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건강하게 하셨으면,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신경 썼던 게 식사랑 건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시면은 아실 거예요. 외국 나가면은 화장실에도 돈 주고 가야 되고 막 이러는 거,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비용까지 이제 출장비로 제가 다 소비를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네요. 또 다음에 생각나는 거는 이제 홍콩을 갔었는데 가이드 기억은 없어요. 이때는 제가 인솔하면서 힘들었던 투어 중에 손꼽히는 건데, 왜냐면은 손님 중에 한 분이 둘째 날 아침 식사를 하고 점심 식사를 했나 아침 식사를 했나 하여튼 체하셔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자격증 중에 하나가 이제 수지침 하는 자격증이 있는데, 뭐 수지침이라고 해서 큰 거 없어요. 그냥 뭐 수지침 할 때 쓰는 침 있죠. 그거 가지고 이제 손 따드린 거, 그리고 소화제 드시고 좀 괜찮아지셨는데, 그 괜찮아지시기 전까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손님께서 이제 한국 돌아가시겠다 하시면서 막 그러셔가지고 겨우 달래도 안 돼서 한국에 전화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어요. 근데 괜찮아져서 투어를 하는데 지장이 없이 그냥 투어를 무사히 마쳤고요. 근데 이때 또 보통 이제 출발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체크하는 건 날씨입니다. 날씨랑 온도를 체크를 하는데, 이때 온도가 우리나라 초여름 정도였어요. 홍콩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초여름이라고 해도 여기도 습도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다 반팔을 여름 옷들을 준비를 해갔죠. 근데 갑자기 이상 기온으로 공항에서 내렸는데 늦가을 날씨가 돼버린 거예요. 온도 뚝 떨어졌죠. 그래서 다행히 출발할 때 이제 가을쯤에 출발을 해놓으니까 그때 이제 손님들이 이런 점퍼라든지 아니면은 뭐 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들고 가신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입고 겨우 버텼던 그런 적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까지가 여행업계에 들어와서 한 5, 6년 정도 있다 그 사이에 발생한 인솔 경험들이에요. 그리고 한동안 제가 안 나갔었어요. 그리고 한 5년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좀 많은 인상을 남겼던 그런 것들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한동안 인솔을 안 나갔던 게 뭐냐면은 이제 인솔을 나가는 그런 패키지라든지 단독 행사를 하는 여행사에 있었던 게 아니고 거의 신혼여행 하는 여행사에 있다 보니까 거의 없었어요. 인솔을 나갈 일이 없죠. 그때는 출장을 나가면 뭐냐면은 신혼여행 가시는 분들이 사진을 보시잖아요. 상담을 하실 때 호텔은 어떻게 생겼는지, 현지 가면은 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나가서 보고 사진을 찍고 와서 제가 상담을 할 때 사용하는 자료를 만들려고 그거를 회사에다가도 공유를 해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 사진들이랑 그 일정들을 보려고 나갔었고 거의 1년에 한두 번 나갔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전에 제가 지금이랑 똑같은 원투어라는 이름으로 여행사를 오픈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처럼 해외에서 한국을 들어오는 건 못해요. 법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해외로 나가는 그런 여행사를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제 맘대로 하는 거죠. 그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인솔을 하면서 손님들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초를 잡았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제 나간 거죠. 그때는 이제 그때부터는 좀 기억이 많이 남아요. 왜냐면은 제가 제 이름으로 된 여행사를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시간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갔던 데가 방콕 파타야였어요. 가이드 정말 잘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잘했다라는 기준 아시죠? 가이드가 그런 옵션 쇼핑보다는 이제 일정 위주의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방콕에서 파타야로 넘어가는 버스에서도 그 시간이 한 3시간 반 정도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그런 옵션이나 쇼핑 얘기보다는 늘 얘기하죠. 정말 설화, 역사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고, 쇼핑도 샵에 가기 전에 그냥 이러이러 샵 가니까 필요하신 거 사세요 이렇게 해서
정말 기본 이상으로 열심히 하셨어요. 그 가이드 분께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방콕에서 파타야로 넘어가는 중간에 차량 사고가 있어가지고 가이드가 정말 크게 다칠 뻔했어요. 근데 그 넘어가는 그 사고 처리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손님들께서 가이드가 잘해놓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거기서도 이제 웃고 떠들고 놀고 이러고 있다가 파타야로 넘어가서 요때 투어 가신 분들이 지금도 연세가 좀 많으시긴 한데 그분들이 지금도 연락이 옵니다. 그분들이 정말 그때 정말 열심히 먹고 열심히 놀고 해서 즐거운 여행을 했어요. 이때 가이드분은 지금 여행업계를 떠나셔가지고 태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요 여행을 계기로 이제 그 가이드분하고 이제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지금도 명절 되면은 서로 안부 문자, 안부 카톡 보내고 한국에 오시면 연락 주셔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안에 갔는데 중국 갈 때 제가 항상 손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가이드는 한국말을 하는 중국인이고 조선족이라고 우리 동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 자체가 틀립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중국에서 사성교육을 받아요. 중국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랑 교육하는 게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국적도 중국이고 생각하는 것도 중국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한국 사람이랑 완전 틀려요. 근데 이 가이드는 정말 중국 그 가이드들에 대한 생각을 깼었어요. 왜냐면은 뭐 돈이 많아서 그렇게 뭐 옵션 쇼핑을 안 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자기가 초보라서 안 한 건지 그게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정말 특이한 가이드였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기본을 하는 가이드였고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유튜버 레리꼬님의 영상에서 중국 가이드들이 하는 행동들 그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했어요. 특이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매일 저녁에 얘기하자 그러면 밖에서 술 한잔 하시면서 얘기하죠 하면서 매일 술을 마셨어요. 죽을 뻔했어요. 물론 지금은 술을 끊었지만 그때는 술을 마실 때여서 같이 나가가지고 술 마시느라 힘들었습니다. 술도 술인데 술을 마시다 보면 늦게까지 마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정해서 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잘 안 마시는데 이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핸드폰을 바꾸면서 중국은 카톡이 아니고 위챗을 쓰잖아요. 위챗을 쓰는데 위챗이 리셋되는 바람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자, 예전에 그 장가게 직항을 갔었어요. 근데 장가게 직항을 이번에도 좀 힘들었던 기억이 뭐냐면은 물론 뭐 하면서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들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힘들었던 기억들이 참 많은데 장가게 직항을 갔을 때는 가이드 기억보다는 손님 한 분이 3일째 아침부터 몸살이라 가지고 너무 고생을 하셨어요. 정말 몸살이다 보니까 뭐 한국에서 몸살약이라든지 근육이완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거든요. 저는 비상약으로 그거 드시게 하면서 케어하고 딴 분들은 다 더워가지고 그러는데 그분만 혼자서만 두꺼운 옷 입고 춥다고 하셔가지고 그런 옷 입고 그렇게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들 아시는 분들끼리 갔는데 그분들 사이에서 이제 그분이 이제 몸이 아프다 보니까 그런 것들 있잖아요. 좀 짜증을 좀 많이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손님들 사이에 언쟁이 좀 있었어요. 그거 좀 처리하느라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 갔었어요. 베트남 하노이 하롱베이 갔었던데 이때도 정말 가이드가 잘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이 쇼핑센터를 한 군데 더 가자고 했어요. 보통 베트남 가면은 이제 커피 그쪽을 가는 데도 있지만 이번에는 커피가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같이 가셨던 분 딸이 베트남 가셨으면 커피를 사야 된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일정이 없던 쇼핑센터를 한 군데 더 갔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가 공항까지는 같이 못 가고 중간에 이제 다른 일정 때문에 회의를 들어가야 된다고 그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직급이 되는 가이드이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중간에서 이제 현지 가이드만 놔두고 그분은 따로 먼저 가셨던 기억이 있고요. 이 가이드가 정말 잘해서 한국 들어와서 그 다음 베트남 견적이 들어왔을 때 이분을 가이드 지정을 해서 쓰려고 연락까지 해가지고 물론 그 전부터도 연락하고 지냈지만 연락을 해서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지금도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요. 이분이 베트남 분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물론 베트남에서 좀 좋은 집안의 여성분이죠. 그쪽에 공안에 높은 지위를 갖고 계신 아버님이 있는 그쪽에 따님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코로나 기간 중이라 가지고 못 갔어요. 코로나 기간도 아니고 막 이랬으면 갔을 텐데 그래서 정말 잘했던 가이드분
이었고, 지금까지는 이제 정말 잘했던 가이드분들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잘했던 가이드들은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정말 잘했던 가이드들, 우리가 기본만 해서 그냥 가이드 그럭저럭 잘하네 하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기억은 나요. 대충 기억은 나는데 이 사람 강렬하게 기억이 안 남아요. 그리고 연락을 안 하죠. 지금도 연락하는 가이드 두 분은 어떤 분이냐면 정말 잘해서 제가 연락을 하고 지내죠. 지금도 연락합니다. 명절에 이제 카톡으로 인사하고 한국 오면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인솔을 하면서 정말 못했던 가이드, 이거는 진짜 뇌리에 너무 박혀가지고 이 사람은 정말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못했어요. 그게 딱 한 번 있는데, 어떤 팀이었냐면 저희 와이프 고모님, 그러니까 처고모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장가계를 가신다고 해가지고 일정을 보니까 장가계 직항 항공이 안 뜨는 날이라서 북경 장가계를 가게 됐습니다. 북경 장가계가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은 중국에서 항공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시간 연착은 기본입니다. 갈 때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거기서 자고 뭐 하면 되는데 돌아올 때가 문제입니다. 다음에 혹시 북경 장가계로 해가지고 여행을 단독 일정으로 가실 것 같으면 되도록이면은 돌아오는 날 북경에서 하루를 자고 좀 시간을 넉넉하게 해서 돌아오시기를 바랄게요. 왜냐면 제가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북경을 들어갔어요. 처음에 이제 그때는 북경 장가계니까 북경을 먼저 들어가서 관광을 하고 비행기로 장가계를 넘어갔어요. 저녁 비행기로. 북경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뭐 물론 저한테는 틱틱거리더라도 가이드가 손님들한테는 그럭저럭 잘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를 안 삼았어요. 가이드 보고 왜 그러냐, 나한테 왜 그러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손님들한테 잘하면 저는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손님들한테 뭐 옵션이나 쇼핑이나 이런 부분들도 크게 뭐 얘기 없었고, 왜냐면은 북경 장가계 같은 경우는 북경에서 그렇게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장가계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북경 가이드는 그럭저럭 그냥 기본만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갈 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북경에서 장가계를 넘어가는 공항이 연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을 못 먹은 거죠. 기내식 뭐 해봐야 뭐 국내선 기내식을 주겠습니까? 그냥 음료수 하나 주고 땡인데. 그래서 배가 고픈 거죠. 도착하자마자 가이드한테 이제 손님들 배고프시니까 식당 하나 예약해라 이래가지고 예약을 했는데, 제 스타일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식사가 다 나올 때까지 손님들 옆에 붙어가지고 어떤 것들은 어떻게 나오고, 식사 다 나오고 나서 메인 요리까지 싹 다 나오고 나서 식사 맛있게 하세요 하고 이렇게 가는데, 가이드가 손님들 딱 앉히더니 직원을 불러요. 직원을 불러서 주문한 거 내오라고 얘기한 다음에 자기는 가서 앉아서 밥 먹어요. 이게 처음이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매 식사 때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밥만 먹는 것도 아니고 점심에는 맥주 한 잔, 저녁에는 뭐 마실 수 있는 술 있으면 그냥 술 마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 가이드 인솔 다니면서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아까 얘기했던 서양 가이드도 술을 좋아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먹었거든요. 기본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구나 생각이 돼서 그 다음날부터 해가지고 손님들한테 이 가이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옵션 쇼핑 안 하지 마시고 그냥 일정대로만 합시다 하고 딱 있었어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가이드가 앞 출발을 하면 저는 뒤에 처진 손님들을 밀면서 가기 때문에 가이드가 관광지에서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저를 열받게 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버스에 내려서 내가 마지막에 내리고 나서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이드가 그걸 안 해요. 자기 내려서 손님 내리기 시작하면 그냥 일렬로 쭉 그냥 되게 그냥 가버려요. 제 스타일은 아니죠. 그리고 가이드가 그러면 안 돼요. 가이드가 인솔자가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고 무조건 손님이 내리고 나서 인원을 확인한 다음에 인원이 빈다 그러면은 찾아야 돼요. 차에 타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출발할 때 버스에 안 탔는지 그거를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가이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내리자마자 쭉 가버리고, 그래서 나는 뒤에서 손님들 몰고 가는 정도밖에 안 됐죠. 근데 앞에 따라가던 총무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이드 따라다니는데 힘들어 죽겠다고. 무슨 말이냐 했더니 가이드가 뒤도 안 들어보고 간대요. 자 갈게요 하면은 그냥 남자 걸음 보폭이랑 여자 걸음 보폭이랑 틀리잖아요. 근데 그 팀에는 남녀가 5개 있었어요. 근데 가이드 남자였어요. 가이드가 좀 빨리 걷는 타입이더라고요. 근데 여자분들 따라간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제일 뒤에서 저랑 같이 뒤에서 제가 몰고 간다는 표현이지만 뒤에서 이렇게 같이 저랑 같이 가시는 분들은 구경 정말 잘하셨어요.
뒤에서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저는 가는 거죠. 손님들 그러면은 한 분씩 한 분씩 뒤에 쳐져요. 그러면 다 저랑 같이 옆으로 쭉 서서 그 풍경 구경하면서 가요. 근데 도착해서 보면은 내가 도착하면 가이드가 확인을 하고 설명을 해주고 가야 되는데 내가 도착하면 그냥 가요. 또 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둘째 날에 한국으로 연락을 했어요. 한국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이렇게 연락이 들어가는 게 더 낫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이드 바꿔라. 이 사람 가이드 하는 게 가관이다. 이러면서 했더니 장각에서 나갈 때 연락이 온 게 아니고 나가기 전에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공항으로 가는 스케줄이었는데 식당에 도착하니까 누가 저한테 인사를 꼽혀가면서 명함을 주는 거예요. 봤더니 중국 현지 여행사 사장이었어요. 그러면서 막 이러는데 자기한테 뭐 이러이러해서 이래 됐다부터 해서 변명거리를 막 얘기를 하길래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한참 얘기하다가 저한테 이거 한국 갖고 가시라면서 술을 한 병 주더라고요. 중국 술 큰 거 1리터짜리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게 손님 방에 2병 넣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물어보고 넣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어보고 넣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넣은 거예요. 안 그래도 이 팀은 술 좋아하셔가지고 매번 식사 때마다 막 1리터씩 비우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2병을 넣었으니 걱정이 되는 거죠. 말 끊고 바로 손님들한테 내려갔어요. 이게 이제 룸식으로 되어 있는 식당이었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테이블에 그 올라왔던 술 2병이 한 병은 비워져 있고 한 병은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술을 드시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제 술을 드시고 호텔을 가서 주무시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걱정한 그거예요. 이거 술을 드시고 공항을 가야 돼요. 항공사에서 이 사람이 술이 취했기 때문에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비행기를 안 태웁니다. 미국 같은 건 더해요. 이 사람이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제대로 걷지를 못한다 그러면 아예 안 태웁니다. 그나마 중국이라서 투어 팀이기 때문에 어쩌지 해서 태웠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설명조차 안 하고 그냥 술만 넣고 드세요 하고 술만 넣고 그냥 나한테 올라온 거예요. 야, 이때부터 좀 미치겠더라고요. 참 손님들 그렇게 해서 진짜 다른 분들은 그럭저럭 뭐 괜찮았는데 총무님이 인사불성인 거예요. 총무님이 저한테 해가지고 저한테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총무님이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셔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책임의식 때문에 미안해서 술을 뭐 한 잔씩 돌리다 보니까 한 잔 주고 한 잔 먹고 한 명 한 명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일단 손님 모시고 나가야 되잖아요. 물 마시게 하고 사장 보고 나가가지고 그거 수치에 소재 사오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태웠어요. 네, 정말 이 가이드는 아무튼 장각의 가이드를 마지막 일단 마무리를 짓고 국경 얘기를 할게요. 가이드는 정말 대책이 없더라고요. 제가 늘 가이드한테 얘기하지만 기본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가이드는 정말 관광지 설명도 안 해. 제대로 안 해. 그러면 시간이 남으면 역사나 설화 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 정말 할 얘기가 없으면 손님들하고 그냥 일상 얘기하면서 농담 따먹기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분위기를 좋게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 가이드는 옵션 쇼핑 얘기하다가 반응 없으면 반응 없으면 그냥 뭐 관심 없으신 것 같으니까 그만할게요 하고 앉아버려. 야, 내 참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진짜 진땀 뻘뻘 흘리면서 왜 그러냐 손님들 듣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러면은 뭐 옵션 쇼핑 안 나올 것 같은데 할 필요 없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뭐 물론 손님들한테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쇼핑센터 들어가서 조금 샀나봐요. 그렇지? 투어 하면은 커미션 나온다고 했잖아요. 300위안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원래는 그 가이드가 받아야 될 것까지 준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300위안을 정말 어떻게 하냐면은 거지 적선하듯이 그렇게 주는 거예요.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안 받아버리면 이 가이드가 수익이 생기는 거니까 그냥 받았어요. 그리고 그 300위안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취하신 분뿐만 아니고 그 비행기 북경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음료수하고 싹 다 사드리고 그럼 남긴 남았어요. 옵션 쇼핑 안 해가지고 저 돈도 안 들고 오려고 했고 손님들한테 미안해서 좀 어찌 보면은 음료수 안 사드려도 되는 건데 음료수를 사드렸어요. 제가 죄송해서. 그리고 그 총무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행히도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 분이 정말 전담마크 하셔가지고 화장실 데려오셔서 토하게 하기도 하고 어떻게 계속 물 먹게 해서 겨우겨우 탔습니다. 공항에서 탄 게 문제가 아니죠. 아까 처음에 이 가이드 얘기할 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북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연착이 심해요. 기본 1시간입니다. 중국 자체가 그래요. 근데 이날 하필 5시간 연착이 됐어요. 문제는 뭐냐? 북경을 도착해서 호텔에 가서 자고 아침 비행기로 나와야 돼요. 아침 비행기예요.
5시간 연착이 돼서 도착하니까 호텔에 3시간이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북경은 데일리로 어느 공항이든 데일리로 있으니까 혹시나 북경 장가계를 가든 하여튼 북경을 기준으로 해서 북경 상하을 가든 이렇게 하실 분들은 북경에서 하루를 더 있던지 아니면 저녁 비행기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녁 비행기가 있다면.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힘든 일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북경을 경유해서 어디를 가신다 그러시면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그 장가계 가이드는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한국 들어오자마자 연락해가지고 투어 리포트 달라 했어요. 뭐 매번 받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하냐면 투어 리포트 달라 그러면은 정말 못하는 가이드들한테만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솔을 나가든 안 나가든 손님들이 불만이 있으면 불만을 저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투어 리포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랑 손님이랑 얘기를 비교를 해봐요. 내가 무조건 손님편만 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이드는 잘했는데 손님이 뻑한 심정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비군 갔을 때 한참 전이죠. 예비군 갔을 때 저 초등학교 동창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인가 하는 그 동창이 자기가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것도 비싼 여행도 아니고 19만 9천 원짜리를 갔다 왔는데 뭐 비행기 연착인가 몰라요. 불만을 제기해가지고 전부 다 환불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비행기 연착된 거 가지고 환불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하여튼 다시 돌아가서 투어 리포트를 달라고 해서 그래서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갔잖아요. 제가 갔으면 투어 리포트 달라고 그러면 헛소리 하는지 아닌지 알잖아요. 자기가 정확하게 써서 죄송하다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렇게 불이익을 안 줍니다. 근데 헛소리를 적어놨더라고요. 자기는 잘했는데 뭐 뒤에서 안 따라왔다느니 손님들이 불만이 많았다더니 옵션 쇼핑 그런 이제 설명을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을 하는데 안 듣는다느니 그런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죠. 가이드가 이래를 했었고 지금 내가 투어를 갔다 왔고 나는 항상 중립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일단 내가 인솔자로 갔다 왔기 때문에 손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내 입장에서 말을 하겠다 이러면서 쭉 얘기를 다 하고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거 다 주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가이드는 이제 다시는 장가계를 가더라도 안 보는 거죠. 저는 항상 그래요. 저는 예전에 투어 리포터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를 또 투어 리포터 얘기 나온 김에 말을 할게요. 예전에 와이프 친한 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제가 신혼여행을 도와줬습니다. 신혼여행 상품을 해가지고 저한테 통해서 갔었죠. 그래서 갔는데 푸켓을 갔는데 코타운 앙면성 사무엘에 갔네요. 사무엘 갔는데 코타운 앙면성을 들어갈 때 배를 타고 가는데 가이드가 안 따라탈 수 있습니다. 안 따라타는데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려서 뭐 무료로 되어 있는 스노클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장비는 어디서 빌리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배를 태웠다는 거예요. 너무 열받더라고요. 다른 손님들한테도 하면 안 되는 행동을 그것도 내가 현지에다가 얘기를 해달라 했어요. 나랑 친한 동생이니까 잘해달라. 다른 손님보다 잘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투어 나갔던 손님들처럼만 해달라. 문제없이만 들어오게 해달라. 근데 문제가 생겼죠. 가이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가이드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 가이드랑 저랑 통화를 직접적으로 못하니까 중간에 있는 업체를 통해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전달을 해달라. 이거는 분명히 그 담당자분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가이드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상처받지 말고 제 얘기 들어달라. 알겠습니다 하는 순간 제가 5만 욕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미안하다. 이거 가이드한테 정확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전해주시고 상처받으셨다면 죄송하다 하면서 그쪽에다가 선물을 보냈어요. 뭐 회식할 수 있는 회식 때 같이 쓰라고 한 돈을 조금 보냈어요. 정말 미안해서. 그리고 그 가이드한테 투어 리포트 올리라고 했습니다. 가이드는 물론 바뀌었고요. 바뀌고 나서 그 동생한테 연락이 왔었고요. 그 이후로는 가이드가 바뀌고 나서는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돼가지고 투어 리포트 받고 그 가이드 제가 그때 신혼여행을 꽤 보낼 때였는데 신혼여행 그 가이드는 사무에서 저희 팀에는 붙이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안 붙었어요. 자, 오늘은 제가 뭐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서 뭐 다른 얘기도 했지만 인솔했던 경험들이랑 가이드가 좋았던 점 그리고 나쁜 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물론 인솔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이드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경험은 오래 안 남아요. 그냥 이 사람 그냥 좋았지, 잘해주더라 이러고 말아요. 근데 나쁜 경험은 오래 갑니다. 그 가이드 한 명으로 인해서 저같이 판매하는 여행사는 타격을 받습니다. 물론 인솔자도 마찬가지고요. 인솔자가 여행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간다면은 뭐 처음부터 교육을 하고 잘하게 만들어서 보내면 되지만, 그게 아니고 나가지 못할 경우에는 전문 인솔자를 비용을 들여서 사서 쓴다고 하죠. 인력을 씁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그겁니다. 손님을 신경 쓰는 인솔자라면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손님을 신경 쓰지 않는 인솔자라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본인도 일거리를 만들어야죠. 본인이 잘하면 다음 일거리도 들어옵니다. 가이드도 물론 마찬가지고 전문 인솔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잘 하셔가지고 기본만 하시면 돼요. 인솔자든 가이드든 뭐 여행사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더라도, 상담을 하시는 분이더라도, 아니면은 뭐 항공 발권만 하시는 분이더라도, 여행업계에 계신 분들 정말 기본만 하시면 돼요. 장사가 안 돼도 기본을 하면 그 입소문을 타고 다음 들어옵니다. 저는 여행업을 하면서 항상 상담을 할 때 그 손님만 보지 않았어요. 그 다음 이어지는 것들을 보고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물론 지금도 연락하시는 손님들도 계시고요. 근데 이제 여행이란 게 여유가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고 금전적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는 항상 그래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으시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행이 쭉 안 이어지고 이제 좀 힘들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오늘 얘기가 길었죠. 다 거두절미하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본인들이 여행을 나갔는데 어느 여행사를 통해서 나갔었다. 그때 이런 이름을 사용하는 가이드가 있었는데 이 가이드가 좋았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 가이드로 배정해달라 라고 하면 가능하면 해드립니다. 어느 여행사든, 저뿐만 아니고 어느 여행사든 그렇게 가능은 해요. 근데 이제 거래하는 현지가 조금씩 틀리다 보니까 그 현지를 찾고 내가 이렇게 거래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안 될 경우도 있어요. 되도록이면 해달라라고 하시면은 웬만한 여행사들은 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고, 오늘 영상이 좀 길었는데 사족도 많이 붙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졌어요. 영상 마칠 때 늘 하는 얘기만 하고 영상 끝낼게요. 여행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다음 영상 만들 때 주제 삼아 볼 거고요. 여행 상품 관련 문의는 제 채널에 있는 메일로 남겨주시면 상담 및 견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행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도 있으시면은 메일로 남겨주시면 똑같이 영상 만들 때 주제 삼아 볼게요. 자,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